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의상 정보는 하단 더보기 칸에 남겨두겠습니다. 1976년 12월입니다. 캘리포니아 롱비치에 있는 퀸스파크 놀이공원은 시끌벅적했어요. 그런데 이 놀이공원 중에서도 가장 분주했던 곳은 Left in the Dark라고 부르는 바로 이곳, 유령열차 놀이기구 장소였는데요. 어라? 이날은 유령열차가 운영하지 않고 있었는데 왜 바빴던 걸까요? 다름 아닌 유니버셜 TV 스튜디오 촬영팀들이 이곳에서 바쁘게 촬영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렇게 놀이기구 하나를 통째로 임대해서 촬영하는 이런 통 큰 스케일의 TV 프로그램은 도대체 어떤 거였을까요? 그 프로는요, 당시에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TV 환타지 모험 시리즈 600만 달러의 사나이였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서는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제목으로 인기리에 방영이 되었던 해외 시리즈인데요. 이 전직 우주비행사 이 스티븐 대령이 사고를 당해서 생체 실험을 통해서 초인적인 힘을 막 가지게 됐고 이후에 비밀 요원으로 활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스토리였는데, 이게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들한테도 큰 인기를 얻었던 그런 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촬영하고 있던 거예요. 특히나 이날 촬영 장면은 특별편으로 만들어졌는데, 스파이 역할을 하는 카니발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놀이기구로 위장한 이 비밀 통제실에 들어가는 장면. 그러니까 여기서 비밀 통제실의 입구에 놀이기구 이 장소에서 이걸 촬영하려고 했었던 거였죠. 촬영 전이었습니다. 세트 담당을 하고 있던 스텝이 현장 이곳저곳을 점검하고 있을 때 이렇게 천장에 목을 매달고 있는 마네킹, 시체 마네킹이 눈에 띄었어요. 근데 마네킹이 보니까 페인트로 약간 다 뒤덮여 있어서 약간의 반짝거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명을 이렇게 씌우다 보면 빛이 반사돼서 촬영에 방해가 될 것 같았던 거죠. 그래서 그 스텝이 이 마네킹을 치우려고 곧장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 마네킹을 아래로 내려서 한쪽에 두었죠. 그런데 이걸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촬영팀 트럭 기사였던 크리스. 그는요, 너무도 사실적인 느낌이 나는 이 마네킹이 바닥에 내려놓게 되자마자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한참을 구경하던 크리스가 동료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이거 진짜 같은데? 부검한 자국도 있어. 그걸 꼬맨 자국도 있어. 정말이었어요. 이 쇄골 아래로 이렇게 Y자로 해서 몸을 자른 흔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걸 다시 꿰맨 자국까지 있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소품치고 디테일 너무 강한데? 좀 더 구석구석 마네킹을 구경하던 크리스는 순간 서늘함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은 실제의 사진입니다. 보통의 마네킹에 없는 어떤 인간적인 특징을 발견하고 놀란 크리스. 그가 발견한 것은 바로 남성의 성기였습니다. 아니, 뭘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마네킹을 만들었지? 크리스는 이 마네킹의 팔쪽을 유심히 보다가 갑자기 만져보고픈 욕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손의 위치를 살짝 움직여보는데 그러다 그만 쩍 하고 팔이 부러져 버립니다. 그 부러진 팔 조각을 보던 크리스는 눈을 비볐죠. 왜냐면 팔의 단면에서 뼈와 근육이 보였던 겁니다. 마네킹인데요? 마네킹이 아닌 거죠. 크리스는 뭔가 이상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촬영팀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그들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죠.
경찰과 함께 온 법의학자의 조사에 의하면 이것은 마네킹이 아닌 미라였습니다. 즉 사망한 상태의 죽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미라를 이제 살펴보니까 한 30대에서 40대 정도의 남성으로 가슴에 탄흔이 발견됩니다. 이 사망 시점은 1920년대 이전으로 추정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 미라의 방부 처리에 사용된 비소 기술이 1920년대 이후로는 더 이상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경찰들은 우선 이 미라의 신원을 밝혀내기 위해서 놀이공원에 있는 관계자들에게 미라의 출처를 파헤칩니다. 근데 다들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니 저기 오랫동안 저렇게 걸려 있어가지고 저희는 그냥 밀랍 인형이나 뭐 마네킹인 줄 알았죠. 같은 대답뿐이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 미라가 놀이공원의 유령열차 소품으로 쓰이게 된 걸까요? 경찰은 정확한 신원 파악을 위해서 이 검시관에게 미라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의외의 단서가 이 미라의 입속에서 나오게 돼요. 바로 로스앤젤레스 범죄박물관의 티켓, 그리고 옛날에 사용했던 페니 동전이었습니다. 범죄박물관이라는 건 주로 범죄자의 얼굴을 본따서 만든 밀랍 인형을 전시하던 곳이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범죄박물관이 곳곳에 있는데 왜 그 티켓이 안에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곧장 박물관 관계자에게 미라 사진을 보내서 신원조회를 의뢰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 미라의 정체가 밝혀지게 되죠. 놀이공원의 소품으로 쓰이고 있던 이 미라, 그의 정체는 바로 미국 역사상 가장 비운의 강도라고 불렸던 엘머 맥커디였습니다. 그의 실제 사진입니다. 이 사진 속의 인물은 1880년 1월 사생아로 태어나서 삼촌 부부에게 입양되어 살았죠. 15살이 되어서 부모님의 정체에 대해 알게 된 후 줄곧 방황합니다. 군에 입대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제대하게 되죠. 이후에는 별 하는 일 없이 술에 빠져 지내다가 불법 무기 소지죄로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알게 된 친구들과 함께 강도짓을 저지르게 되죠. 일당은요, 1911년 3월 오클라호마주에서 열차 터리를 계획합니다. $4,000를 투자해서 장비를 구비했고 그 시간에 맞춰서 열차를 세우고는 금고를 찾아서 진입하기에 성공했죠. 그런데요, 금고 문에다가 이렇게 바른 폭발 매개체인 니트로글리세린의 양 조절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게 폭발을 딱 시켰는데 금고만 폭발시킨 게 아니라 거의 기차 전체를 다 날려버렸어요. 덕분에 금고 안에 있던 돈과 은하 대부분이 녹아버렸고 타버립니다. 그래서 고작 한 $450, 50만 원 정도의 은화만 훔쳐서 달아나게 되죠. 그런데 일당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11년 9월 캔자스주의 한 은행 터리를 계획해요. 2시간 정도 공을 들여가지고 은행 벽을 뚫어내는데 성공했는데요. 금고 문에다가 이제 폭발을 시키려고 또 니트로글리세린을 발랐는데 아이고, 이번에는 양을 너무 적게 발랐어요. 그래가지고 점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금고도 제대로 털지 못한 채 은행에 있던 동전과 현금 $150, 한 17만 원 정도를 훔쳐서 달아납니다. 이게 지금 갑자기 웬 코미디인가 싶죠. 그런데 이쯤 되면 그만둘 법도 합니다. 하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약 $40만, 그러니까 한 4억 5천만 원 정도의 현금을 싣고 가고 있는 이 열차를 털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요, 너무도 엉뚱하게도 열차의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에 대해서 잘못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열차를 세워버렸네? 그래서 그 열차에서 빼앗은 거라고는 한 현금 5만 원, 위스키 한 병, 권총 한 자루,
코트랑 시계 하나씩. 좀 모르게 단촐한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 이게 세간에 알려지면서 열차 강도 역사에서 가장 작은 단촐한 사건이라고 불리는 오명을 얻게 됩니다. 어쨌든 이 엘머는요, 마지막 열차 강도 혐의로 경찰들에게 쫓기게 돼요. 그리고 1시간의 총격전 끝에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신 안에 탄흔이 남아있었나 봐요. 이후 장례식장으로 옮겨진 그의 시신은 가족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장례식장 주인은 이 시신을 방부 처리한 후에 방문객을 위한 전시용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사진을 보시면 열차 강도 역사상 가장 작은 사건의 인물 이라면서 옷을 입혀놓고 소총을 들게 한 후에 밖에 전시를 하게 되는데 구경꾼들이 마구 모여듭니다. 이에 이 장례식장 주인이 요거 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구경꾼 한 사람당 5센트씩 받기 시작해요. 그렇게 무려 5년 동안 엘머 맥커디의 시신은 장례식장 앞의 유리창에 전시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내가 이 앨런 맥커디의 가족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한 형제가 나타납니다. 패터슨 형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장례식장 주인은 그 형제에게 시신을 인계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형제는 미라로 돈을 버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던 한 행사업체 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 손에 들어가고 난 이후 60여 년 동안 맥커디의 시신은 미라는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전시되고 또 끝나면 팔려가기를 반복합니다. 한 번은 $500 대출 담보로 이게 잡히기도 했고요. 영화 홍보를 위해 극장 로비에 전시되기도 했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손에 옮겨지던 이 미라는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시체고 진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 잊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몇 개의 그 밀랍 인형, 그러니까 범죄 박물관에 있는 밀랍 인형과 함께 헐리우드 왁스 박물관에 팔리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거기는 원래 인형을 두는 곳인데 실제 시신이 가게 된 거죠. 이후에 유독 그들이 생각하는 이 인형이 얼굴 표정이 끔찍하게 생겼고 굉장히 사실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캘리포니아 롱비치에 있었던 아까 그 퀸스파크 놀이공원의 유령 열차관의 소품 마네킹으로 팔리게 되면서 천장에 끔찍한 모습으로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와, 놀이공원에 걸린 모형이 진짜 시신이었다니 정말 너무도 충격적인데요. $600만 사나이, 그 촬영 덕분에 이렇게 매달려 있던 시신이 실제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됐고요. 결국 1977년 4월 오클라호마주 묘지에 그의 시신은 안치되었습니다. 살아 생전보다 어쩌면 죽고 나서 더 놀랍고 긴 여행을 했던 그리고 나서 또 형편없는 강도로 웃음거리까지 되었던 맥커디는 죽은 후에 60여 년을 미라로 떠돈 후에야, 그리고 전설의 오명이지만 은행 강도로 유명해지고 나서야 이제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공포로 시작했지만 뭔가 좀 안타까움을 남게 하는 토요 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였습니다.